키자루는 해군과 세계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 전력인 해군 대장이며 작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군 대장직을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정상결전 이전에는 아오키지 아카이누 키자루가 해군 대장직을 수행했으나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센고쿠가 해군 원수를 그만두게 되었고 해군 원수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차기 해군 원수 자리를 두고 아오키지와 아카이누가 펑크하자드에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카이누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고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하게 되었으며 키자루는 별다른 일 없이 해군 대장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 정부에서는 센고쿠, 아오키지, 거프 등의 전력이 이탈되자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세계 징병을 통하여 후지토라와 로쿠규를 새롭게 영입하였고 현재 해군은 후지토라, 로쿠규, 키자루라는 새로운 3대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징병을 통하여 영입된 인물들이 해군으로서는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군 중장들을 제치고 곧바로 해군 대장이 된 것을 보면 해군의 체계는 철저한 실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키자루는 수십 년간 무리 없이 해군 대장직을 유지한 것을 보면 키자루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으며 해군 내에서도 해군 원수인 아카이누, 해군 대장 후지토라, 로쿠규, 논해급 강자 거프 센고쿠 정도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자루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번쩍번쩍 열매로 흔히 빛빛 열매라고 불리며 번쩍번쩍 열매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는 열매입니다.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먹은 빛인간이기에 빛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진짜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원피스 내에서도 독보적인 속도를 보여줄 것이며 흰수염 로저 거프조차도 키자루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할 텐데 상황 최고 간부 2인자급 강자만 되더라도 키자루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로 빛의 속도는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키자루가 분명히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키자루는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속도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정상급 강자들을 상대로도 스피드만큼은 우위인 모습을 여러 연출하며 현재 원피스에서 단순히 스피드만 놓고 보면 키자루가 1위일 것이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또한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이용하여 8천 경공호, 팔지경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며 마치 빛을 레이저 빔이나 폭발물처럼 활용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기도 하며 신체 부위를 빛으로 휘감아 전투에 활용하거나 빛을 이용하여 검이나 총을 만들어 전투에 활용하는 모습도 연출하며 악마의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키자루는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는 못했다고 밝혀졌으며 평소의 전투 스타일만 보더라도 패기보다는 악마의 열매를 중점으로 전투합니다. 그래서 재판은 볼살리노군, 넌 능력에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야 라고 말하며 제자의 단점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가 최근 능력보다는 패기가 중요하다는 듯한 말을 하며 키자루의 평가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키자루는 강자들과의 대결에서는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키자루는 정상결전에서 마르코가 해루석 수갑을 착용하기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유효타를 주지 못하였으며 마르코의 불다킥을 맞고 날아가 버렸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마르코보다 낮으면 낮지 높아 보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레일리와의 대결에서도 레일리를 제쳐두고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하려 했으나 레일리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제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키자루가 레일리와의 전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에 이 장면만 보고 키자루의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노세한 제파와 레일리와의 대결에서 분명히 자신의 속도가 더 빠르지만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에서 밀려 호각의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키자루의 약점은 해군 대장치고는 낮은 패기의 숙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매사 능글맞은 성격을 지녔으며 아직까지 전력을 드러낸 적은 없기에 어쩌면 전력을 드러낸다면 패기의 숙련도 역시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키자루는 과거부터 이상하리만큼 2인자들과 엮여왔는데요.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전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 레일리와 대립하였으며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 조로와도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인 마르코와 계속하여 겨루었으며 전쟁 막바지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2인자 벤베크맨과 잠시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도 다시 한번 벤베크맨과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키자루는 샹크스, 흰수염 등
적진의 선장과도 합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이 간단하게 합을 주고받는 것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적진의 선장을 상대한 인물은 키자루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은 아카이노가 담당했으며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는 토트 무지카가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키자루가 2인자를 상대하는 클리셰를 이어간다면 훗날 밀짚모자 일당과 세계정부의 대결에서 키자루가 조로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검을 만들어내서 전투할 수 있는 인물이며 과거 조로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장본인이기에 조로와 키자루가 맞붙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키자루는 젊은 시절에 해군에 입대하였고 이때 동기로는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젊은 시절부터 해군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며 거프와 센고쿠를 이을 차세대 해군의 스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장교가 된 이후 제파에게 수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많은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강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중장에 등극하게 되었고 로저와 시키가 충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프와 센고쿠가 출동하게 되었고 키자루 역시 별다른 활약이 없다가 피셔 타이거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는 대사건이 발생했고 키자루는 곧바로 태양해적단을 추격하였고 순식간에 태양해적단의 핵심 멤버인 아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키자루는 대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를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함께 출동한 스트로베리 소장은 징베에게 털려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키자루가 징베를 칠무회로 추천하며 징베는 훗날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루피가 샤봉디 제도에서 철룡인을 폭행해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철룡인은 곧바로 해군대장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보였고 키자루는 제가 가죠. 곧 돌아오겠습니다. 안심하시길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샤봉지 제도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대포를 발포한 이후 그 대포알을 밟은 채로 샤봉지 제도로 날아갔고 환상의 타이밍에 낙하하며 샤봉지 제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샤봉지 제도에 도달하자마자 해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그 누구도 키자루에게 공격 자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키자루는 등장과 동시에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며 해군대장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어중이 떠중이 해적들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소위 초신성이라고 불리며 개개인의 현상금이 억대가 넘어가는 거물들을 홀로 양악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는데요. 키자루는 초신성 중 한 명인 바질 호킨스를 마주한 이후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이어본 적 있나?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호킨스의 얼굴을 발로 차버렸고 호킨스는 고작 한 대 만에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키자루는 스크래치맨 아포와 대결하게 되었고 아포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반토막 내버렸으나 키자루는 손쉽게 몸을 재생한 이후 발차기 한 방만으로 아포를 리타이어 시켜버리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키자루는 초신성 학살쇼를 펼친 이후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가 키자루에게 밀짚모자 일당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키자루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 밀짚모자 일당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키자루에게 호기롭게 덤벼들었으나 당연히 상대가 될 리 없었으며 당시 선장이자 최고 전력인 루피마저 없던 상황이라 밀짚모자 일당은 키자루에게 단 한 대의 유효타도 넣지 못하고 전원 제압되었습니다. 물론 루피가 있었더라도 거프 손자 도루로 상황을 무마하지 않는 이상 그 당시 루피는 어차피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속도도 키자루보다 훨씬 느렸기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키자루는 루피를 제외하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인물인 조로를 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조로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이를 막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키자루를 막을 리가 없었고 조로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키자루는 밀짚모자 일당과 놀아준 것인지 아니면 거프의 손자가 이끌어가는 해적단을 괴멸시키긴 싫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조로를 완벽하게 포박한 이후 조로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레일리가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그 틈을 타 도주하였고 키자루는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레일리를 뒤로하고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베어버렸고 결국 키자루는 밀짚모자 일당 추격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난 당신까지 상대하고 싶진 않네요 라고 말하며 갑자기 로즈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레일리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키자루에게
인생은 원래 알 수 없다네 키자루군 이라고 말하였고, 본격적으로 키자루와 레일리는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호각의 모습으로 겨루었고, 결국 키자루는 레일리와의 대결을 포기하고 해군본부로 돌아간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 키자루와 레일리는 호각이긴 하였으나 레일리가 노쇠한 관계로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소진되며 키자루에게 밀리는 양상이었기에 끝까지 싸웠더라면 키자루가 이겼을 수도 있으나 키자루 역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키자루가 그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레일리를 체포할 만한 이유는 없었기에 승부를 중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임무를 실패하고 뜬금없이 레일리가 난입하여 자신을 두들겨 패자 분노한 키자루는 자패적 500명을 한 번에 체포하여 임펠다운에 넘겨버립니다. 에이스가 해군에 붙잡히며 정상결전이 발발하였고, 흰수염 해적단과 산하해적단은 해군본부를 급습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키자루는 역시 흰수염 해적단 대장들 정도면 모두 괴물이구만, 얼른 킹을 잡을 수밖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흰수염에게 날아가 팔척 경공옥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가 날아와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다짜고짜 킹을 잡을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키자루는 코가이네 흰수염 해적단 이라고 말했고, 이후 마르코가 키자루에게 불닭킥을 꼽아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조금은 더 진지하게 정상결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키자루는 마르코를 전문적으로 마킹하였고, 마르코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흰수염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고 방심하며 틈을 내줬고, 키자루는 승부는 사소한 틈에 결정난다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마르코의 복부에 레이저빔을 쏴버리며 마르코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키자루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을 쓸어버리거나 루피를 날려버리는 등 활약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흰수염에게도 유효타를 넣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흰수염 역시 데미지를 입은 듯한 묘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키자루는 계속하여 해적 잔당을 추적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막바지에 벤베크맨이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섰고, 키자루는 오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꼬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잠시 후 곧바로 루피를 싣고 가는 로우의 잠수선에 팔척 경공옥을 날려버렸고, 벤베크맨은 제 길 더할 셈이었나 라고 당황합니다. 그렇기에 둘의 신경전은 1승 1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본부는 해군을 탈퇴한 제파가 다이나스톤을 이용하여 신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막기 위하여 해군대장 키자루를 포함한 버스토코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제파와 키자루는 어느 섬에서 맞붙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호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파는 키자루에게 자네와 나는 과거부터 상성이 안 좋았지. 근데 말이야, 능력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키자루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키자루 역시 능글맞은 태도로 농담을 하며 사제간의 첫 대결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제파를 제거하기로 결정이 났고, 키자루는 제파를 잡기 위해 진지한 모습으로 제파의 앞에 나타났고, 해군을 탈퇴한 민간인 아오키지가 스승을 위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제파는 얼음벽을 뒤로 한 채 키자루를 포함한 중장들에게 포위됩니다. 그리고 제파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훈련을 시켜주겠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진중한 모습을 보이며 잘 가십시오 제파 선생 이라고 말한 뒤 팔척 경공옥을 날려버렸고, 결국 제파는 사망합니다. 세계정부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능력을 지닌 우타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엘레지아에 버스토코를 파견하였고, 후지토라와 키자루가 엘레지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우타를 잡아들이려고 하였으나 우타의 양아버지였던 샹크스가 이를 가만히 볼 리가 없었고, 샹크스는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키자루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벤베크맨 역시 그때 분명 그만하라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우타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우타에게 향했고, 결국 샹크스가 나서서 키자루를 제재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합을 주고받게 되었고, 키자루는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이를 가볍게 제압한 이후 키자루의 목에 칼을 갖다 대었고, 키자루도 그제서야 항복 의사를 밝히며 결국 키자루는 우타를 잡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후 우타가 토트무지카에 의하여 사망했기에 어떻게 보면 키자루는 목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보통 사왕, 해군대장, 사왕 최고 간부들의 서열은 사왕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해군대장, 사왕 최고 간부 순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독자들이 해군대장인 키자루가 사왕 최고 간부들보다는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원수 결정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제껏 보여준 퍼포먼스 차이로 인하여 아오키지와 가이노보다는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새롭게 해군대장이 된 로쿠기와 후지토라가 대장치고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키자루 역시 최근에는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 정도면 충분히 비빌 수 있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결전에서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뤘으며 와노쿠니 전쟁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한 마르코와 키자루를 수차례 압박하였으며, 간부들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 와노쿠니에서 킹을 꺾고 폐위감 엠마 사용법을 터득한 조로는 지금 당장 키자루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키자루가 이러한 오명을 떨쳐내려면 이들을 상회하는 활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